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TC 1급 10번째 문제입니다. 일단은 10번째 문제로 준비한 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저 문제고요. 제가 이제 ATC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예제 중 하나예요. 하나인데 형상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형상이 지금 저 도면을 보자마자 바로 분석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인데,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 유형이라도 조금 하기 애매해요. 그 두 가지가 왜 두 가지냐면, 이게 필요한 게, 전체적인 몸체 하나하고 안쪽에 뚫린 구멍, R25짜리 구멍 하나. 그렇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구멍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개별의 이제 요소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되게 단순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ATC 1급, 그러니까 오토캐드 3D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서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형상 개체가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선생님, 저 부분은 어떻게 그래요? 라고 늘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CAT 2급 공부를 제대로 했고, 2D만 보고도 충분히 형상이 이해가 된다. 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면, 저 모양이 뭐 때문에 생겼느냐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측면에 보이는 이제 이 모양이잖아요. 우측면. 실질적으로 우측면에서 이제 외형선으로 보이고 있는 모든 모양. 그렇죠? 모든 모양이 요 165라는 길이만큼 쭉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의 블럭이 그냥 길게 있는데 걔를 내가 정면에서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에 윗면에서 이렇게 잘랐다 해요.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복잡한 현상은 이 계단 모양의 형상을 내가 이렇게 빗면으로 치다 보니까 그 빗면에 투영돼서 나오는 형상이고, 이쪽에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 부분은 이 계단처럼 되어 있는 형상을 내가 평면에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저 빗면에 투영이 돼가지고 생기는 형상이다. 즉 빗면에 투영돼서 생기는 형상을 우리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진짜 단순하게 우측면의 모양을 그리고 걔를 165로 돌출을 해준 다음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주고 정면에서 요렇게 사선으로 잘라주고 평면에서 요렇게 사선으로 잘라준다. 이거면 끝나는 예제죠. 자, 그럼 이제 그 말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캐드로 와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려야 되는 거는 전체 틀을 이루고 있는 이 형상이에요. 이 형상인데, 이 형상이 기본적으로 우측면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앞에서 할 때 늘상 톱에서만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엔 우측면에서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우측면에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우측면에서 작업을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측면에서 옵셋 트림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측면에 관련된 면이 XY 평면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UCS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때 UCS를 변경해주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많이 3D를 할 때 다뤘던 방법, UCS 명령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빈 곳은 아무데나 찍으셔도 돼요. 아무데나 찍고, 그 다음에 기존의 Y축 방향을 마우스로 직교를 킨 상태예요. 직교가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돌아가는 상태면 안 되고, 직교가 켜진 상태에서 기존의 Y축 방향으로 쭉 당겨서 한번 클릭해주면 거기가 X축. 그 다음에 거기서 기존의 Z축 방향으로 마우스를 쭉 당겨서, 저 점선이 지금 보이죠? 저게 Z축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클릭해주면 원하는 면이 우리가 이제 우측면에서 보는 면이 XY 평면이 된다. 요렇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뷰큐브로 그냥 우측면을 딱 봐요. 우측면을 본 다음에 이 상태에서 UCS 명령을 실행을 하고, 이 상태에서 옵션에 있는 뭐를 해주느냐, 뷰라는 걸 해줘요. 제가 UCS 저 변경하는 거 설명했을 때 이제 저 뷰가 뭐냐면,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직각, 내가 시선 방향에 직각이 되는 수직 평면을 UCS XY축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우측면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바라보는 걸 XY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V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Z에서 다시 돌릴게요. 화면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뷰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뷰. 그래서 예전에 뷰라는 명령 한번 얘기 나왔죠. 근데 뷰라는 명령이 요새 뷰 가지고 하면은 좀 달라요. 요새 뷰 가지고 하면 V하고 엔터를 치면 요새 뷰 명령이 실행되고, 이 상태에서 라이트, 그렇죠? 자, 얘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어플라이. 오케이. 해주면 지금 톱인데요 선생님? 아니, 우측면이 지금 XY 평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톱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새 나오고 있는 뷰 명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V하고 창 뜰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서 내가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면을 찾아가서 더블 클릭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준다.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 뷰 명령은 옛날 도스 타입 뷰 명령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스 타입 뷰 명령은 -V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엔터. 자, 이래놓고 우측면을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우측면을 XY 평면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우측이 영어로 RIGHT, 라이트죠. 라이트라고 치고 엔터 해주면 아까 그냥 일반적인 뷰 명령에 우측면을 선택하고 어플라이 해준 것과 같은 방식. 근데 이게 훨씬 더 빠르죠. 단 이제 여기서 이제 단점은 정면, 우측면, 평면, 뭐 좌측면, 뭐 저면, 배면을 영어 명칭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방식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마 제일 뭐 이제 이거는 뭐 보신 분들이 이제 보고 네 가지 정도 제가 얘기했는데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저 같으면은 이제 -V에 라이트를 써가지고 바꿔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측면을 바라봤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XY 평면, UCS까지 변경해서 XY 평면으로 바꿔줬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X라인에서 한 점을 찍고 수평, 수직, 직교를 켜고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작업폭 안 나왔는데요. 이거 작업폭 안 나왔는데요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CAT 2급을 공부 안 하신 분이겠죠. 아직 도면을 해독할 줄 모르시는 분들. 이 좌우폭은 어디 나와 있어요? 평면도에 나와 있겠죠. 혹시라도 이제 이게 파악이 안 되시는 분, CAT 2급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CAT 2급 공부하고 오셔야겠죠. 하고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111. 그러면 좌우폭이 111이다. 그럼 이제 옵셋 111. 자,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높이는 바로 우측면에 나와 있죠. 115다. 옵셋 125. 자, 요것도 전개를 해주고. 일단 우리가 원하는 형상은 트림, 이 형상 안에서 끝날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29. 여기서 옵셋 29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 121도라는 각도를 하려면 요 높이도 알아야겠죠. 근데 높이는 어디 나와 있어요? 정면도에 29. 옵셋 29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요 121도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121도. 121도면은 뭐,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R5. 얘를 돌려주면 되겠죠. 요 점에서. 그쵸? 단, 저게 남아있어야 되니까 복사 C를 입력을 하고. 그쵸? 121. 저게 이제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21. 그냥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나오고, 이 상태에서, 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트림.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필렛 이용할까요? F 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요렇게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위쪽 정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라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여기 있네요. 평면도 33.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 요 선까지의 폭이죠. 옵셋 33. 자, 그래서 이렇게 와주고, 그쵸? 그리고 나서 정리 한번 해주면,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선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을 테고, 그쵸? 그리고 이제 요 61도라는 각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2점 또는 2점, 2점 중에 한 점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높이가 나와 있는 게 12. 상부에서 여기, 요 점까지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저기를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옵셋, 옵셋 하지 말죠. len, 랭슨, 토탈로 할까요? 12. 자, 여기 있는 요 수직선의 길이가 10이다. 이쪽이, 조정이 돼야 된다. 딱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요점 위치 나왔으니까, 요 점에다가, 61도 각도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 수직선을 61도를 돌려주든가 뭐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수직선을 61도를 돌려주면은 위치를 좀 이동시키든가 뭐 잘라주든가 얘를 돌릴까요? 그냥 R5 선택하고 기준이 되는 건 이제 요점이고요. 요점. 그리고 쟤는 살아 있어야 되니까 복사 C를 펴주시고 60일은 요번에는 시계 방향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1을 입력해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반대로 가 있어요. 그건 얘 뭐 해주냐? EX 연장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아니면 EX 하지 말고 그냥 필렛 하죠. F Shift 누르고 이 선. 그러면 트림까지 한꺼번에 적용이 되니까 필렛으로 처리하기 낫고 그 다음에 트림 여기는 마저 잘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측에서 본 형상이 작성이 완료됐죠. 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니까 조인 명령 이용해서 폴리라인으로 합쳐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UCS 엔터 2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XY였던 게 YZ로 바뀌죠. 여지껏 우리는 라이트 우측면을 보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등각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등각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요 길이만큼 165라고 돼 있죠. 165만큼 돌출해주면 되겠네요. EXT 돌출.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자, 얼마? 165만큼 돌출. 기본 형태는 이 형태예요. 이 형태고 이 형태에서 이제 안쪽에 구멍이 뚫려야죠.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R25짜리 이 원을 뚫어줘야 되는데 위치가 이제 83에 요 센터까지의 위치가 여기 나와 있네요. 3구. 중 3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라인. 요 선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기준이니까 요 선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쵸? 여기 이제 옵셋을 하셔도 되고 지금 상태에서 여기 선이 남아있을 필요 없으니까 무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 무브를 할게요. 무브. 자, 좀 바닥을 잡고 하고 있고요. 무브.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 직교가 당연히 켜져 있어야겠죠. 저기 X축의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마우스를 향한 다음에 거기에 83만큼 가야 된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무브. 자, 여기. 요선. 그쵸?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으로. Y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당겨준 다음에 여기서는 39만큼 와야 된다. 그쵸? 그럼 저 두 손이 교차하는 데가 뭐예요? 원의 중심점이죠. 그럼 여기서 서클. 얘는 UCS를 바꿔줄 필요 없겠죠. 왜냐면 기존 XY 평면에서 보이고 있는 형태니까 25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선 중심선 두 개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지금 중심선 선생님 어차피 뭐 이제 우리 3D 하는데 저 2D로 되어 있는 저 선 지워줄 필요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명령을 못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 원을 돌출해준 다음에 서브트랙트로 뺄 거다라면 굳이 저 이제 그려준 선을 지워줄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전 뭐 할 거냐? 프레스 풀. 뭐 익스트루드에서 서브트랙 명령 두 개를 써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프레스 풀을 사용한 명령 하나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게 바닥면에 제가 그린 거 제일 바닥면에 그린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쪽이 제일 선택이 안 돼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타일 VS 자 얘를 컨셉으로 바꿀게. 컨셉으로 바꾸면은 그쵸? 바닥면은 지금 안 보이는 상태예요. 네, 안 보이는 상태.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는 요 지금 눈에 보이는 면들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프레스풀 명령을 했을 때 저 안쪽에 있는 게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앞에서 보일 수 있게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바닥면을 봐야 되거든요. 바닥면을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잘 판단이 안 되니까 비주얼 스타일을 거의 컨셉 저처럼 컨셉을 바꿔놓고 이제 변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저는 이제 비주얼 스타일을 다시 2D로 바꿀게요. 2D로 바꾸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그다지 권장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작업할 때는 2D 형태가 편하기 때문에 다시 2D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권장을 하지 않고 제가 늘상 했던 얘기지만 이런 이제 2D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간혹가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우리가 2D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형태를 제대로 인지하기, 저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게 착시 현상이 있어요. 2D 와이어프레임만 보면은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작업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작업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부터 2D 와이어프레임을 봤다 그러면 저도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여기 그려져 있는 형태만 보고는 몰라요. 왜냐면 착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착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좌표계를 보면 이제 확인이 되죠. 좌표계를. 좌표계를 보면 확인이 되고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처음부터까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럼 내가 화면을 얼마만큼 돌렸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2D 와이프레임 작업할 때 별 문제 없이 작업을 하는 게 제가 마우스 컨트롤로 화면을 돌린 것들의 양들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돌렸으니까 지금 보이는 저기 내가 원하는 부분은 앞에서 보이는 면이야, 뒤에서 보이는 면이야. 그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가면서 작업을 하실 줄 아시는 게 여러분들 작업 능률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바닥면이 보이게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쉬프트하고 마우스 가운데 휠로 얘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바닥면이 우선적으로 보이는 상태. 이 상태가 지금 바닥면이 우선적으로 보이는 상태예요. 제가 이제 돌린 양을 저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나 이만큼 돌렸으면은 바닥면이 보일 거야라는 걸 저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건데, 그게 이제 감이 안 온다면 이제 VS 해가지고 이제 다시, 컨셉 해가지고, 바닥면이 보이네?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겠죠.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로 돌려가지고, 바닥면이 보이는 상태야.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이제 프레스 풀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도 될 거예요. 아마. PRESSPULL. 프레스 풀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도 이 안쪽 면이 잡히기 때문에 상관없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레스 풀이 아닌 다른 명령들이나 그런 걸 할 때는 간혹가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안쪽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선택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면들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작업을 할 때는 비주얼 스타일 2D 작업할 땐 2D로 해놓고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의 판단이니까 나는 곧 죽어도 이제 저렇게 입체 명암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야지만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안 되는 작업까지 억지로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억지를 부리시면 그거는 안 돼요. 자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죠. 저거 이제 구멍 뚫어주는 거는 PRESSPULL 이게 낫겠죠. 익스트루드 돌출하고 서브트랙트로 빼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쭉 형상이 있는 쪽으로 쭉 잡아당기는 길이는 얘를 그냥 전체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길게 대충 잡아떼시면 돼요. 클릭해 주시면 구멍이 뚫렸죠. 구멍이 뚫린 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구멍이 뚫리지 않고 입체적으로 제가 돌출이 된 거면 제가 위로 더 오버되게 뽑았잖아요. 그럼 그쪽에 원기둥이 남아있어야죠. 그래서 얘는 구멍이 뚫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굳이 요구를 한다면 VS 하고 컨셉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구멍이 제대로 뚫렸구나 라는 거죠. 뭐 이렇게 됐다. 자 어쨌든 구멍을 뚫었습니다. VS 다시 2D. 자 그래 놓고 이제 앞에서 요 각도로 이제 날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도를 이제 지금 정면에서 적용을 하려면 지금 XZ 평면이 뭐예요? XY 평면이 돼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4가지 방법을 모두 다 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화면상에 3D가 그려지지 않은 상태 않은 상태에서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3D가 그려진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사용하기 좋아했던 방법을 주로 써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기 좋아했던 방법은 이제 UCS 명령 실행을 하고 내가 원하는 원점을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이쪽이 X축 그 다음에 이쪽이 Y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걸 저는 좋아했거든요. 어쨌든 이건 개인 취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면도를 이제 XY 평면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109도라는 각도가 기울어진 선을 그려야겠죠. 근데 이제 각도 자체 주어진 거는 우리가 이제 작업하기 좋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축으로 0도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편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뭘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극좌표 쓸게요. 대부분 이제 앞에 좌표법을 이제 좀 진중하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오시면 좌표법을 거의 까먹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작업 효율에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 109도라는 걸 X라인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X라인으로 하면 후반부 작업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극좌표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라인 명령을 쓸 거고요.
이게 이제 이쪽이잖아요. 요 끝단이잖아요. 요 끝단 거기에 해당하는 점이 요 점이에요. 요 점을 잡고 여기서 각도 기호. 선의 길이를 대충 뽑을 거기 때문에 각도 기호만 바로 쓰는 거예요. 선의 길이 입력 안 하고. 각도 기호에 109다 하고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선이 고정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109도로 고정이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길이는 적절히 내가 빼고 싶은 만큼 빼고요. 그 다음에 ESC.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 하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이걸 그린, 이 선을 그린 평면이 XY 평면이잖아요. 그러면 저 그린 XY 평면과 뭐예요? 직각 방향으로 잘리기 때문에, 슬라이스 할 때 제가 그 UCS를 안 바꾸려고 뭘 했어요? 엔터를 한번 더 쳐서 3점으로 바꿨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 그래도 되죠. 왜냐면 이미 UCS를 바꿨으니까.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슬라이스를 잘라주면 돼요. SL, 엔터. 자, 얘를 잘라줄 겁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선의 한쪽 끝점, 그 다음에 반대쪽 끝점. 만약에 이걸 X라인으로 각도를 뽑으셨다면, 저기 한쪽 끝점을 잡기가 편한데 반대쪽 점을 잡을 때 X라인은 무한선이잖아요. 잡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스냅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근처점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근처점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을 그냥 일반 라인으로 그냥 양 끝이 있게 그려주면은 그런 불편함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딱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걸로 나눠진 형태에서 이쪽은 없어져야 되고 이쪽이 남아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을 딱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하고 지워주시면 돼요. 자, UCS를 엔터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를 딱 눌러서 바라보면, 그쵸, 이렇게 되죠. 그리고 평면으로 딱 눌러서 바라보면, 그렇죠. 예, 여기 있는 형상은, 이 계단의 형상이 그 빗면으로 쳐져서 생기는 형상이구나. 내가 저거를 굳이 모델링 할 때 그려줄 필요는 없구나. 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 뭐예요? 평면에서 이 각으로 친 거. 자, UCS를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근데 이 평면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UCS로 돌렸을 때 XY 평면하고 같은 데죠. 그러니까 굳이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UCS를 또 바꿔줄 일은 없겠죠. 자, 그럼 뭐예요? 이 69도라는 각도를 가진 이 선만 그려주면 돼요. 마찬가지 상대 극좌표를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인 하고 이제 한 끝점을 잡고 선의 길이 대충 뽑을 거니까 골뱅이하고 선의 길이는 안 넣을 거고 바로 각도 기호. 저기도 친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X축의 플러스 방향, 양의 방향을 0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뽑아줬기 때문에 그냥 69도다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그러면 마우스로 움직여보면 선이 69도에 딱 고정이 돼 있죠. 적절한 길이 대충 뽑아서 클릭해 주시고요. ESC. 자, 그 다음에 UCS랑 저 선이 그려진 평면이 UCS상의 XY 평면이니까 어차피 그 XY 평면에 직각으로 잘릴 거고, 그러니까 굳이 UCS를 돌려주거나 아니면 슬라이스에 3포인트를 지정해 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바로 SL 엔터,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엔터. 자, 이 선의 한쪽 끝점, 반대쪽 점 지정을 하시고, 자, 여기서 요 부분이, 저 뒤쪽 부분이 날아가야 되고 요 앞쪽 부분이 남아야 되니까 앞쪽 부분에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잘린다. 자, 그리고 얘는 선택하고 지워주죠. 자, 그러면 톱 눌러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잘렸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눌러주면 거기가 빗면으로 잘림으로써 이 영상이 나오는구나. 저 부분은 내가 그려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델링이 끝났어요. 쉽죠? 예. 형상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저 부분을 파악을 했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 형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성이 됐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성이 됐느냐를 얼마나 잘 파악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남은 건 뭐예요? V포인트 맞춰주고 그 다음에 거리값을 산출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마이너스 VP, 그쵸? 마이너스 VP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입력하고 엔터. 자, 이렇게 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P를 입력을 해서 C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A가 여기네요. 선생님 순서 반대로 찍으셨어요? 상관없겠죠. 예. 자, ESC 누르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엔터. 자, 여기 그려준 3D 폴리서를 선택을 하고 엔터 쳐주시면 길이값이 293.2684 이걸 복사해서 정답을 입력하는 칸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값 구해야겠죠. 두 번째 값.
자, 두 번째 값은, V포인트, 마이너스 VP, 1, 마이너스 2, 2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돌았고요. 이 상태에서 3P, 3D 폴리라인을 해주시고, 자, 여기 4분점,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F, 자, ESC, 자, LI를 하고, 자, 여기 있는 이 선을 선택을 해서, 엔터. 자, 그러면, 230.8605, 230.8605가 나온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걸 복사를 해서 정답을 입력하는 칸에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째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